세아가 결혼하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있겠니? 니네 시아버지랑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어 적적하기도 하고 또 우리 큰아들이 장남 아니니. 너네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 집 풍속도 익히고 그래야 빨리 너가 우리 가족에 적응할 거 아니냐? 네, 어머님이 해주신 아파트 계약도 2년이 남았고 그때까지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어머님한테 요리도 배우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내 엄마 미진이도 엄마 아빠가 이뻐해 주시는 거 아는지 들어와서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식 올리는 대로 바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저는 남편을 입사 동기로 회사에서 만나 사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어도 저도 열심히 몇 년간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역시 집값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이 입사했으니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 문제를 크게 걱정 말라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뭐가 걱정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2년 뒤에 집을 해주신다 하니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 제가 야근이라 조금 늦게 끝났네요. 옷 갈아입고 얼른 내려올게요. 며느라 같이 야근했니? 저는 오늘 정시에 끝났는데 신랑이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요새 정신없이 바쁘다네요. 회사랑 집도 별로 멀지도 않은데 먼저 오지 그랬어. 그래야 내가 저녁상 차릴 때 우리 며느리한테 요리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지. 이렇게 해야 너가 나중에 나가서 살더라도 네 신랑한테 해줄 거 아니냐? 네, 어머님 차 타고 출퇴근하니까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먼저 퇴근하는 대로 집에 올게요. 왜 그러고 서 있어? 얼른 여보도 가서 옷 갈아입고 내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나 봐.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네. 요리를 배우고 싶다 한 건 저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일찍 들어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회사의 큰일을 맡았기에 종종 늦게 끝나곤 해서 저는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일찍 들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른 나이부터 일을 해 생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여유롭게 요리를 하거나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민준이가 원래 사귀는 아가씨. 이런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성격이라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대로 어머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네? 아이쿠, 민준이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내 앞에서는 엄마 이쁘단 소리를 한 번 안 하는 애가. 첫째야 가서 차 좀 가져와라. 그래서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직업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아이 엄마. 하나씩 하나씩 물어봐. 다인이 놀라겠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어머님 전 민준 씨랑 동갑이고요. 저는 지금 개원에서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병원 의사였다 보니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 의사가 되었나 봐요. 피부과 의사요. 어머 아가씨. 아니 아가. 어쩜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이쁘고 착하게 자랐을까. 또 이런 짝이 우리 민준이 처라니 너무 행복하구나. 엄마 의사라 다인이가 좋은 거 아니지? 그럼 다인이랑 결혼 허락하는 거야? 허락이 뭐야. 엄마는 이미 내 며느리 같은걸. 서방님이 데려온 아가씨가 다녀간 후에 어머님의 표정은 항상 밝았어요. 항상 전화기를 들고 살 정도였다니깐요. 온 동네 친구들, 친척들 전화를 돌려 예비동서 자랑을 늘 입에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제가 인사드리러 온 날 똑같이 기뻐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두 사람 결혼이 가까이 다가온 날 서방님과 예비동서가 방문을 했습니다. 어서 오거라. 배고프지? 얼른 식사부터 하자구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요리를 배워서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형님 잘 먹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네요. 아, 맞다,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예단비 드리래요. 작지만 저 잘 부탁드린다면서요. 아니,
1억씩이나 예단비로 보내셨다니. 아휴,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려라. 다인아, 이거 반찬도 좀 먹어보거라. 고기가 참 맛있어. 저는 예비 동서가 해온 예단비에 너무 놀랐습니다. 동선의 집안이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1억씩이나, 아마 이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위축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혼수는커녕 어머님이 마련해 주시는 아파트를 이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며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서방님네 결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결혼식도 무난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행복만 찾아올 것 같은 저희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큰애야, 얼른 병원으로 오너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들어가셨는데 나 무서워 죽겠어.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네, 아버지가요. 알겠어요. 얼른 갈게요. 이렇게 남편에게 소식을 듣은 저는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이미 갔을 때는 수술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였고 아버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 쉽게 깨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너희 아버님이 오래 누워 계실 것 같구나. 나도 이 나이에 온몸이 구석구석 안 쑤신 데도 없고. 너네가 장남이니 며느라. 너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아버님을 돌보는 게 어떻니? 아파트는 곧 계약인데 너가 나랑 같이 병원 다니려면 여기서 같이 다니는 게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첫째야. 아파트 거기는 둘째 내가 이사를 거길로 들어가면 어떻겠니? 둘째 애가 병원이랑 집이랑 너무 멀어서 출퇴근도 힘들다 하고 걔 내는 처음에 집도 필요 없다 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냐.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어느 정도 상의는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안 돼요. 거기는 저랑 남편이랑 어머님 집에서 살면서 계약이 다 되어가면 저희 들어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동서한테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며느라, 끝까지 말 듣어보거라. 그 아파트는 둘째 내주고 너네는 장남이잖니. 아버지 깨어나서 쾌차하시면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너네 앞으로 해주마. 그거 조그만 한 상가 건물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몇 천쯤은 될 거야. 그러니 며느리가 나를 위해 일 그만두고 시아버지 병을 같이 돌보는 게 내가 다 이 상가 건물을 너네를 위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2년을 기다려온 아파트가 나보다 늦게 들어온 동서가 무임승차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동서가 그만큼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과 선물을 주는 걸 알았기에 동서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어머님이 저희를 생각해서 이렇게 상가 건물을 챙겨주신다 하니 아버님 때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돌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번갈아가며 아버님 병간호를 하다 점점 어머니도 지치시는지 저 혼자 돌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힘들 수가 있나요?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옷 챙기러 낮에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못 보던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놀러 왔는지 대문도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에 신발을 본 순간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듣었는지 부엌 식탁에서 어머님과 동서가 대화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너 어떻게 병원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너가 갑자기 병원도 확장해야 한다 하고 필요한 기계도 사야 한다 하고 돈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상가 건물 확장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또한 월세도 매달 나가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니 이게 다 정말 어머님 덕분이에요. 손님들도 너무 많이 늘어서 너무 잘 되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거 형님한테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그거 형님네 거라고 형님이 회사 그만두시고 아버님 병간호하고 아파트 저희 이사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시기로 하신 거라던데. 아, 그거 민순에 주기로 했지. 그런데 뭐 걔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저렇게 아직 누워 있는데
너야 병원 확장하면 무조건 떼돈 벌 수 있다는데 필요한데 주는 게 맞지. 민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형제지간에 그런 게 어딨냐며 흔쾌히 알겠다 하더구나. 내가 또 민수가 장남인데 모른 채 하겠냐만 나중에 큰 애들 챙겨주면 된다. 저는 어머님과 동서 대화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도 저에게 비밀로 하고 저만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버님 병간호 하는 게 무조건 상가 건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양보하고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에는 저를 정말 많이 이뻐하시고 항상 우리 큰며느리 최고라며 하셨는데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 그대로 집 밖을 나와버렸어요. 이때 병원에서 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알림 틈도 없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걱정 많이 했어요. 미진아, 너가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 여기 간호사분들이 다 너 미진이 얘기를 하더구나. 니네 어머님도 둘째네도 오지도 않고 혼자 병간호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나 깨어난 건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줄 수 있니? 어차피 여기 오지도 않으니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마 모를 거다. 이렇게 아버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곳은 아버님 지인이 일을 하고 계시던 곳이라 그동안 병실에 오가며 어머님이 통화하는 내용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기다려 달란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아버님은 모든 가족들을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깨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버님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괜찮다. 근데 당신 상가 건물 말이야. 둘째네 줬다면서 내 허락은 맞고 준 거예요. 그게 당신 거예요.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내 거니 거가 어딨어요. 주는 사람이 가족이고 받는 사람이 가족이면 그게 어때서요. 필요하다길래 둘째네 줬지요. 첫째야 그게 말이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명의 건물을 당신 마음대로 주는 건 범죄예요. 둘째야, 그거 건물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돌려줘야겠다. 병원 자리도 다시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당장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였던 월세 또한 같이 돌려줘야겠어. 아버님, 그럼 제 병원은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첫째네 아파트도 너네가 들어갔다면서 그거 팔아서 갚으면 되겠구나. 그것마저 내가 돌려놔야 정신 차리겠니? 그리고 미진아, 너한테 그 상가 건물 넘기마. 이건 민수 것도 아니고 너한테 주는 이 시아버지 선물이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 이렇게 아버님이 깨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해지셔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아버님 약속대로 상가 건물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전 이 아버님의 고마운 마음으로 계속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조금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떠하겠어요. 대신 저는 직장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요리 솜씨 없었던 것은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어머님께 배우고 이 집안 식사를 담당한 게 저였거든요. 이 솜씨를 이제 식당에서 발휘해 보려 합니다. 모든 게 자리로 돌아오듯이 어머님과 남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는 친정에 손을 벌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친정에서 마냥 좋아라 하실지는 모르지만요. 저도 어엿한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이 있어서 그런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위축되지 않고 맏며느리 역할,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